Looking beyond the short term, we expect the euro area economy to recover only very gradually. The program of MBS purchases should increase the downward pressure on long-term interest rates more generally. 안녕하십니까. 마켓포커스의 하경민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추가 상승을 베팅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경기에 대한 둔화의 우려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양적 완화가 증시의 유동성을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유동성은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 경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진할 때에는 금방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거품을 일으키고 또 증시에 상당한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이 시간 글로벌 양적 완화 경기의 전환점이 되나라는 주제로 저희가 특별 좌담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 성균관대학교의 김인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쪽 완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먼저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929년대 대공황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처방도 나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특징이 있다면 이제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금융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를 조달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채만 발행하면 금방금방 돈이 조달되고 또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양적인 그런 통합 행창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부채 축적 과정. 네, 그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 또 국제 간의 자본 이동도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국제 간의 자본 이동 주식 사러 들어오고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돈들이 뭉칫돈이 움직일 때 특징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이동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채 축적 과정과 금융의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조금 한 군데서 안 좋아졌을 때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뭉칫돈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파장은 원래 있었던 파장의 10배, 100배로 이게 증폭이 돼버린다는 네. 거죠. 리만이 좀 안 좋아졌다, 파산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뭉칫돈들이 갑자기 그냥 회수가 되고 이동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자금이 딱 멈춰서는 그래서 누구는 이대로 멈춰라 하면은 딱 전체가 다 멈추는 식으로 예. 일부만 멈춰야 되는데 그런 아주 굉장히 심화된 그런 금융과 부채 축적 과정이 지금에 와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금융 쪽에서 계신 분들이 금융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이 가진 위험과 또 수익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증시에는 많은 또 유동성이 지금 유입이 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은 경기가 좀 저점을 치고 회복 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저점을 치고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경기는 실물 경제의 흐름이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실물 경제 쪽에 투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 생산 확대로 가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실물 이 경기 순환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장시간이 걸리는데 양적 완화 지금 이제 버냉키에 3차 이제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과연 그러면은 미국의 소위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인가. 즉, 실물 경제에 이제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인가에 이제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제 두 번째 그동안에 시도가 됐고, 이게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1차 양적 완화는 이제 지난 2008년, 그러니까 바로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은 바로 직후에 11월 달에 그때 이제 대량으로 즉각적으로 투입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가 이제 2년 후에, 딱 2년 후에 2010년에 예.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뭘 뚜렷한 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돈만 풀리고 인플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비관적인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나름대로 또 버냉키는 그야말로 이 세계 석각 중에 석각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보관이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기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물 경제가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뿐이 아니라 또 이 유럽이나 또 이런 데서 같이 호응을 해줘야 그 효과가 나니까 예.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죠. 네, 좀 기다려 본다면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